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방법까지 했어요. 그룹핑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으로 그룹핑할 수도 있지만 보조적인 것들을 옆에다 붙여놓고 그룹핑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열거형 변수라면 개수를 맞춰서 해야 되고 만약에 딕셔너리처럼 인덱스가 있는 딕셔너리나 시리즈처럼 인덱스나 키가 있는 변류라면 그 이름에 맞춰서 우리가 그룹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룹 바이 함수에서 제공하는 min이나 sum이나 뭐 count나 이런 애들을 쭉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 걸 하고 싶으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주면 되는데 전달할 때는 agg라는 메소드 어그리게이션 함수에다가 전달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agg 함수만 배웠었는데 사실은 agg 함수뿐만 아니라 트랜스폼이랑 apply라는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agg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집계하는 아이예요. 집계하는 아이라서 어떤 그룹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5개의 그룹이다. 그러면 각 그룹별로 집계를 해서 리턴 값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트랜스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변환하는 아이라서 만약에 그룹의 멤버가 5이다. 그러면 리턴하는 애도 5개 그대로. 그래서 집계를 한다기보다는 폼만 변화시켜주는 그럴 때 쓰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멤버가 5개라도 리턴 값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적용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는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도 어플라이가 있었어요. 걔는 각 시리즈별로 적용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시리즈에도 어플라이가 있었어요. 시리즈에 있는 어플라이는 각 아이템별로 적용해 주세요 이런 아이입니다. 우리 그룹에서 있는 어플라이는 그룹별로 적용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룹별로 적용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agg 함수에 이어서 우리 트랜스폼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만든 df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위에서 만든 df 화면입니다. 데이터죠. 그러면 키1과 키2가 있고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 프레임 함수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키1으로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B 이걸로 묶겠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A 평균 하나, B 평균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프리픽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만든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min 언더바라고 프리픽스를 좀 붙여달라고 컬럼 이름을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A 그룹의 평균, B 그룹의 평균을 이렇게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네, 요거 보면 이제 뭐 주석에 보면 그룹 바이 agg와 머지로 트랜스폼을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pd.merge 했는데 뭐하고 뭐를 합쳤냐면 df가 요거죠. 그 다음에 k1 민즈가 우리가 조금 아까 구한 얘예요. 이거를 우리 앞에서 배운 머지로 레프트 조인으로 해가 레프트 쪽은 키1이라는 거는 요거죠. 키1 AB 그 다음에 라이트 쪽은 인덱스로 여기 AB 요 머지를 한번 해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머지를 해서 한번 보자. 그럼 요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냐 보면 여기 원래는 A가 하나, 둘, 세 개 있었고 여기는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B가 2개 있고 여기 B가 하나 있죠. 그래서 A 3개, B 2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민 데이터는 원래 A의 한 줄이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 머지를 하면서 3개가 됐으니까 똑같은 애들이 민 데이터 이렇게 들어갔죠. B도 민 데이터 같은 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 그룹의 평균 값이 각각에 다 들어갔고 B 그룹의 평균 값이 각각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앞에서 봤던 people이라는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를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키로 그룹 바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옆에다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원끼리 그러면 아마 조하고 웨즈하고 트래비스 이렇게 한 그룹이 될 것 같죠? 네, 그거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원의 평균 이렇게
2의 평균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 두 개를 한번 아까 머지를 한 것처럼 각각의 평균을 여기다 적을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룹 바이의 트랜스폼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룹 바이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people이면 얘입니다. 얘를 그룹 바이, 키로 그룹 바이를 할게요. 키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럼 1, 2, 1, 2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민을 구하는 대신에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주고 민을 한번 함수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는 원래 원의 그룹이죠. 조는 원의 그룹. 그래서 조에다가 그 자기 원의 그룹의 평균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원의 그룹이죠. 그래서 평균을 넣은 거예요. 얘도 원의 그룹이죠. 그래서 평균을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얘하고 짐, 얘가 B그룹입니다. 그래서 B그룹의 평균, B그룹의 평균. 이걸 A, B, C, D, E에 대해서 각각 다 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어그리게이션을 썼다. 차이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어그리게이션을 썼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키로 그룹핑을 해서 어그리게이션, 집계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민으로 구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의 평균 하나, 2의 평균 하나가 나온 거죠. 트랜스폼은 뭐냐면 구하긴 구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계해서 두 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원본하고 똑같이 원본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잖아요. 그대로 5개를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만 평균값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만 평균값으로.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함수, AGG 함수는 집계를 시키는 함수고 트랜스폼은 형태는 그대로 두고 값만 바꾸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 뭐라고 했냐면 변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적용 함수는 같은 크기를 가진다. 같은 크기. 그래서 결국에 결과가 5줄이었으니까 여전히 5줄. 대신에 값만 이렇게 변화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언뜻 보면 이 평균값이니까 얘도 값이 똑같고 얘도 값이 똑같고 얘도 값이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원래 없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없는 함수 뭐냐면 ARR 어레이에서 각각의 어레이에서 어레이점 평균을 빼볼게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트랜스폼에다가 지금 만든 함수를 적용해 볼게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는지. 자, 여기 볼게요. 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 민을 한번 구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면 민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그룹들의 평균을 뺀 값.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그룹들의 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요는 원래 자기 값에서 자기 그룹의 평균을 뺀 값. 얘도 자기 값에서 자기 그룹의 평균을 뺀 값. 이러면 각각 값들이 다 달라지겠죠? 네, 이런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징은 뭐냐면 5줄이잖아요. 원래 형태는 같고 내용만 바뀌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할 때 우리가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은 그룹 파일 한 다음에 그 그룹별로 뭔가 값을 구해서 그거를 원래 멤버들한테 다 적용시켜주는 그런 아이.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원래 원본 데이터의 그 개수만큼 똑같은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평균값을 각각에서 다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배울 거는 뭐냐면 저희 apply라는 함수가 있어요. apply 함수는 뭐냐면 여기에 분리, 적용, 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가 5줄일 때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5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줄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사용자가 만들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탑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탑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df라는 걸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n을 받을 건데 만약에 안 주면 디폴트 5입니다. 안 주면 디폴트 5. 그 다음에 컬럼을 받을 건데 안 주면 tpct입니다. 안 주면 주는 걸로 하고 안 주면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df를 받아서 sort value를 요걸로 받은 걸로 sort value를 합니다. 받은 컬럼으로 sort value를 한 다음에 -n에서 끝까지 이거 뭐냐면 뒤에서부터 5번째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뒤에서 5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5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n이 5면 5줄
만약에 제가 n을 2로 주면 뒤에서 2줄 보여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는 뭐냐면 제가 컬럼하고 숫자를 주면 그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뒤에서 몇 개 보여줘 이런 함수입니다. 몇 개 보여줘.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그룹 바이 하지 말고 그냥 어떤 함수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팁스라는 애. 팁스가 어떤 애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팁스라는 애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우리 아까 봤었죠. 금연석이냐 흡연석이냐 그다음에 그 요일 그다음에 디너 런치 이런 걸 가지고 음식값이 얼마 했고 팁을 얼마 줬고 이런 거 팁스라는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탑이라는 함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리고 n을 6을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 PCT로 팁으로 정렬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5줄 끊어준 거예요. 뒤에서부터 5줄. 6이니까 6줄이죠. 만약에 이거를 2로 하면 2줄. 이렇게 n이 바뀌면 3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라는 거죠. 만약에 n을 안 주면 디폴트는 5줄입니다. 그래서 5줄 이렇게 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탑이라는 함수는 이런 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룹 바이에다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룹 바이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팁스를 그룹 바이를 할 거예요. 뭘로? 스모커로. 스모커면 흡연석이냐 금연석이냐 yes or no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어플라이를 적용할게요. 그리고 탑을 줘볼게요. 탑을 아무 인자 없이 어플라이를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탑은 원래 어떤 애냐면 이 데이터를 정렬해서 뒤에서부터 5개 보여주는 아이였죠. 그러면 어플라이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을 그룹별로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룹별로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스모커가 노인 거 5개, 예스인 거 5개 이렇게 그룹별로 5개씩 뽑아달랍니다. 어플라이는 결국 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5개가 나오는 거죠. 그룹이. 원래 우리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원래 값은 244개였어요. 244개.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여기에 트랜스폼이 들어간다. 그럼 결과가 244개가 나와야죠. 근데 어그리게이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룹별로 하나씩 나오겠죠. 근데 어플라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no라는 그룹에 5개, yes라는 그룹에 5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가 가장 범용적인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에 그룹 바이 이번엔 스모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모커와 데이로 해볼게요. 그리고 어플라이 탑을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인자를 한번 줘볼게요. 인자를. 원래 탑은 인자를 넣는 방법인데 원래 탑은 인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탑은 탑이라는 걸 실행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탑이라는 걸 실행할 때 괄호 안에 n과 컬럼을 주는 게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데이터를 하나 줘야죠. df, tips.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1이니까 한 줄이죠. 2면 2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한테도 줄 때도 우리가 똑같이 인자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탑이라는 애인데 인자를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플라이 괄호 안에 탑이라는 함수 이름을 줬는데 또 괄호를 통으로 준다고? 이러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어플라이라는 애가 코딩을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자, 첫 번째 인자는 내가 함수로 쓸게. 그 다음 인자는 들어오는 거 그대로 내가 탑을 돌릴 때 인자로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를 갖다가 요 내용을 원래 내부적으로 원래는 요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내부적으로 괄호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주면 자체로 주면 에라니까 apply라는 함수한테 탑이라는 함수 이름과 이렇게 인자를 주면 apply가 포문을 돌릴 때 요거를 탑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pply에 들어가는 함수의 인자를 주려면 그냥 함수 이름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함수 이름으로 들어간다. 함수의 인자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까하고 비슷해 보이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여기는 no에 5개, yes에 5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노에 프라이데이에 한 줄, 세터데이에 한 줄, 썬데이에 한 줄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이게 1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2로 주면 이렇게 되죠. 그룹별로 2개씩. 그룹별. 아까는 노라는 그룹이 한 그룹이었잖아요. 지금 노와 프라이데이가 한 그룹이에요. 노와 세러데이가 한 그룹이고, 그래서 스모커와 데이가 합쳐져야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노와 프라이데이 한 그룹에 지금 2개만 보여준 거예요. 원래 파일에서는 1이기 때문에 끝에 거 하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끝에 거. 근데 보통은 이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만약에 2로 보이면 그룹별로 2개씩, 그룹별로 2개씩. 만약에 아까처럼 5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룹별로 5개씩, 그룹별로 5개씩. 그룹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룹별로 5개씩. 그래서 apply라는 함수는 그룹별로 뭔가를 적용해 주는 아이인데 결과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어그리게이션은 결과가 대부분 하나로 나오죠. 집계니까.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결과가 원래 개수대로 나옵니다. 5줄이면 5줄, 10줄이면 10줄. 형태만 바꾸는 아이니까. 어플라이는 특징상 결과가 한 줄도 가능, 2줄도 가능, 여러 줄도 가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수를 적용할 때 3가지 방법이 있죠. 어그리게이션, 트랜스폼, 어플라이. 근데 그거 말고 원래 하는 거는 아예 그냥 그거의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min, sum 이런 걸 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값을 어떤 식으로 집계할까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조금 팁 같은 건데 키를 false로 놓으면 세기는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나온 애들은 인덱스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건 결과에다가 그 리셋 인덱스 한 거하고 동일하죠. 네, 리셋 인덱스 한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룹핑을 해서 집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여러 가지 좀 기능적인 걸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 위치, 분석과 버킷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프레임을 한번 찍어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냥 데이터 임의적으로 랜덤수 넣어서 만든 거예요. 1000개씩. 1000개씩 넣어 가지고 랜덤수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PD 이 카테고리로 나눠주는 아이죠. 카테고리로 나눠주는 아이를 자른 다음에 처음부터 10개만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로 나눴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각 데이터 1000개에 대해서 나 이 그룹이야, 나 이 그룹이야, 나 이 그룹이야. 이걸 각각 다 써준 이런 아이죠.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쿼타일즈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를 적용을 할 건데 함수는 뭐냐면 min이라는 이 딕셔너리죠. 지금 딕셔너리입니다. min이라는 애, 그 다음에 받은 거에 그룹에 min을 넣어주고 max에는 max를 넣어주고 이런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요 그룹을 받아서 요런 딕셔너리를 갖다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임의 데이터 2면 얘입니다. 요 랜덤하게 받은 숫자 1000개를 갖다가 그룹핑을 할게요. 뭘로? 쿼타일로. 쿼타일은 이걸 갖다가 이 4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걔가 뭐뭐인지 각 그룹별로 나눈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각 그룹별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각 그룹별로 그룹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apply를 적용합니다. apply는 뭘로 적용하냐면 요거 min, max, count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다 써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1000개의 데이터였어요. 1000개의 데이터였는데 그거를 요거를 다 내 범위가 어딘지 카테고리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걸 옆에다가 데이터를 쭉 달았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개의 카테고리에 그룹이 되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미니멈을 구해서 이렇게 써주고 맥시멈을 구해서 이렇게 써주고 카운트 구해서 이렇게 써주고 민 구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 이름이
이름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여기서 이름을 저희가 써줬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써줬기 때문에 데이터는 얘네들이 구한 거죠. 얘네들이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건데 여기는 보면 Q컷, 등수로 나눈 거예요. 등수로. 10개로 나눈 것 같죠,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비슷한 거죠. 비슷한 아이인데 지금 10개로 나눴습니다. 0부터 9까지. 여기는 4등분, 하나, 둘, 셋, 4등분을 한 거고 여기는 10등분을 한 겁니다. 등수별로 10등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 그 그룹에 해당하는 미니멈 값, 맥시멈 값, 카운트, 민 이걸 구한 거죠.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카운트가 이렇게 제각각이죠. 왜? 숫자로 나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간 거는 45개, 요 안에 들어간 건 363개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밑에는 Q컷을 했어요. Q컷은 뭐냐면 등수로 한다 그랬죠. 등수로. 1등부터 10등, 11등부터 20등, 21등부터 30등.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는 똑같죠. 100개. 우리 총 데이터가 1000개 있었어요. 그거를 10등분을 한 거예요. 등수별로. 그러니까 각 그룹에는 100개씩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값들은 이렇게 들어갈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갖다가 뭔가 그룹을 구별을 해서 그대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럼 그룹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이 범위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아까는 요 안에 들어있는 AB 이런 걸로 그룹핑을 한 거고 지금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이걸 범위로 쪼개서 그룹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함수를 한 번에 적용해 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결측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여기는 보시면 그룹별로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룹별로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리즈를 만들어 보는데 여기 보시면 한 번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한번 볼까요? 원래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를 그냥 만든 거죠. 랜덤하게 받아가지고 시리즈라는 pd.시리즈 함수에 넣으면 s가 이렇게 6개 랜덤하게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여기 뭐 어떻게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s에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냐면 2칸씩 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데 2칸씩 띄어서 0, 2, 4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하면 보여달라는 거고 equal np.na면 결측치를 여기다 할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0번째, 2번째, 4번째를 결측치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예제를 만드는 거라서 그냥 언뜻 보고 넘어가지만 가끔 이런 문법도 좀 자세히 보시면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것들이 팁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s.fillNA 우리가 앞에서 뵀던 거예요. s.fillNA s라는 시리즈에 fillNA라는 메소드를 쓰고 있는데 결측치 채우라는 얘기죠. 어떤 값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원래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해봤었어요. 결측치를 0으로 채우세요. 0으로 채우세요. 이런 거 해봤었죠. 그러면 결측치를 0으로 채운 거죠. 0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s.min으로 채우세요. s.min은 s.min이 이렇게 생겼죠. 이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결측치 요게 0.33, 0.33, 0.34 네, 이런 식으로 결측치를 평균값으로 채워라. 이렇게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싹 다 채우라는 얘기고 요번에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룹별로 따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데이터를 그냥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시리즈를 만드는데 랜덤하게 8개 뽑았어요. 랜덤하게. 그리고 인덱스를 요걸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쪽이 시리즈인데 요쪽이 인덱스, 오하이오, 뉴욕 이게 인덱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랜덤하게 뽑은 값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에 얘하고 이게 네, 버먼트 네바다 얘하고 얘네들 요 세 개만 지금 보시면 리스트 인덱스 안에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가 있죠. 얘만 그 결측치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채워놓으면 얘네들만 결측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시리즈 우리 여기 0, 2, 4 이렇게 띄엄띄엄 결측치로 채운 것처럼 얘는 그냥 이름을 줘가지고 얘네들을 결측치로 채우라 이런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원래 인덱스 하나가 오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를 올 때는 리스트로 묶어서 줘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처음에 이게 생소하지 않으면 약간 이상한 문법으로 보여요. 이렇게 잘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앞에 있는 바깥에 있는 대괄호는 그 인덱스를 접근하기 위한 대괄호고 안에 있는 대괄호는 그 리스트로 묶어준 대괄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룹 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스트 4개, 웨스트 4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옆에다 세우겠다는 거죠. 옆에다 세우면 여기다 이렇게 쭉 세울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하나, 둘, 셋, 4개. 플로리다까지 여기까지는 아마 이스트가 들어갈 거고 옆에 그다음에 요 4개는 웨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 그룹 키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결국 요 4개가 한 그룹, 요 4개가 한 그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띄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람다 g를 인풋으로 받으면 우리 여태까지 맨날 x로 썼는데 g.fillNA g를 그룹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 그거에 fillNA를 하세요. 뭘로? 자기의 평균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어디 갔죠? 요거. s.fillNA 자기의 평균으로. 요거를 자체를 함수로 만든 거예요. 함수로. 이렇게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를 apply, 그룹핑을 한 다음에 apply에다가 적용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뭐만 바뀐 거냐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값은 변함이 없어요. 뭐만 바뀌었냐면 요거 결측치가 0.02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결측치 얘는 0.01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뭘로 바뀐 거냐면 요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쪽 그룹은 요걸로 채워주세요. 웨스트 쪽 그룹은 요걸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인데 전체 평균을 내서 다 같이 같은 값을 채우는 것보다 그룹핑을 해서 이스트는 이스트끼리 웨스트는 웨스트끼리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각 그룹의 평균을 각자의 결측치에 채우는 게 뭔가 결측치가 우리가 미싱 밸류지만 잃어버린 밸류지만 원래 값하고 조금 더 비슷하지 않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냥 전체 평균을 해서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그룹별로 평균을 채우면 이게 원래 값하고 좀 더 비슷하지 않겠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데이터를 그룹핑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적용해 주세요. 각각의 그룹별로 결측치를 채우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배우게 될 텐데 결측치 채우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는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었어요. 이스트는 0.5로, 웨스트는 -1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람다를 fillNA를 채워주세요. 어떻게? fill value의 gname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apply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트 쪽에 있는 애는 0.5로, 웨스트 쪽에 있는 애는 -1로 이런 식으로 결측치를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값을 아예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평균값으로 그 그룹의 평균값으로 채우라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이런 거죠. 예전에 만약에 결측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결측치예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을 여기다 채우라는 거죠. 이게 쓰는 방법이고 그룹핑은 뭐냐면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저희가 나눠보니까 요렇게 한 그룹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측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결측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결측치를 채움에 있어서 요 평균으로 여기다 채우고 요 평균으로 여기다 채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더 이 결측치가 신빙성이 있겠죠. 원래 거보다. 네. 그런 의미고 나중에는 이거를 결측치 채우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에서 대부분 결측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측치를 얼마나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데이터를 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에서 태스크들 중에 이 결측치를 얼마나 잘 채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히 평균으로 채우는 것만 했지만 우리 나중에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실제 실습 파일을 보면 이거를 다 이 그룹 정도가 아니라 다 세분화를 해요. 다 세분화를 해서 요런 애들은 자기들 그룹끼리 결측치 채우고 요건 애들은 자기들끼리 결측치 채우고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를 해서 결측치를 채웁니다. 이게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결측치를 채우는 거고 결측치 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룹핑을 해서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 여기는 내용보다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룹 바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줄지 네. 우리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이런 함수를 주는 이런 개념이죠. 네. 그거를 좀 보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릴 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우리 앞에서 뭐 봤냐면 참고로 이거 봤어요. 피벗. 기억나시나요? 피벗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피벗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의 특징 우리 피벗하고 뭐가 있었죠? 피벗하고 멜트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피벗하고 멜트가 있었는데 얘는 스택, 언스택 그거하고 셋 인덱스, 리셋 인덱스 이것들의 조합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피벗은 이 롱 데이터를 와이드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죠. 단 얘네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집계는 해주지 않는다. 집계는 해주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런 게 있는데 31일까지 있으면 옆으로 쭉 눌려만 주지 집계는 해주지 않는다. 그게 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집계를 하려면 그룹 바이를 쓰세요. 집계를 하려면 그룹 바이를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룹 바이를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룹 바이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축키가 뭐냐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언더바 테이블. 그래서 스택, 언스택, 리셋 인덱스, 셋 인덱스의 조합을 피벗과 멜트로 간편한 함수로 제공한 것처럼 그룹 바이하고 썸, 민 이런 애들을 간편한 함수로 제공하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계를 할 때는 피벗 테이블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원래는 그룹 바이와 그 그룹 바이 점 썸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쓰면 간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거를 다시 팁스라는 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팁 계속 봐서 이제 좀 익숙하시죠? 네. 요거를 평균으로 우리가 한번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쓰는 방법을 보세요. 보면 팁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메소드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를 데이하고 스모커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데이하고 스모커로 그룹핑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 바이, 데이, 스모커, 점,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팁스에 피벗 테이블 이러고 데이하고 스모커 기준으로 해줘. 이 정도만 줘도 이렇게 얘가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데이하고 스모커로 그룹핑 한 다음에 각각의 원래 사이즈, 팁, PCT, 토탈 빌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각각 평균을 내준 거예요. 평균. 왜 평균이라고 안 썼냐고 평균이냐? 디폴트가 평균입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시적으로 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민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민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르게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러면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썸으로 하세요. 이게 뭐의 단축키라 그랬죠? 그룹 바이 점 썸, 그룹 바이 점 민 이런 애들을 뭐 뭘로 그룹핑해서 또 점 뭐 쓰고 이런 애들을 복잡한 애들을 피벗 테이블이라는 애가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팁스를 피벗 테이블 얘를 기준으로 그룹핑해서 집계해줘.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썸이야, 민이야, 안 주면 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계하는 거를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좀 더 볼게요. 피벗 테이블에 PTC하고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걸 좀 해달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인덱스가 뭐죠? 인덱스는 타임하고 데이죠. 인덱스가 여기에 보시면 인덱스가 기준이죠. 인덱스는 타임하고 데이예요. 그러면 타임하고 데이로 그룹핑을 일단 했습니다. 디너 타임에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선데이 뭐 이런 식으로 런치에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먼저 하고 내가 보여달라는 게 뭐냐는 거죠. 보여달라는 게 컬럼은 스모커를 달라는 거예요. 스모커. 그래서 노하고 예스, 노하고 예스 이걸 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내가 보여달라는 데이터는 TPTC하고 사이즈. 이게 좀 헷갈린데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룹 바이는 잊어버리세요. 그룹 바이는 잊어버리고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리스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세요. 인자가 요렇게 하나입니다. 요렇게 하나. 그다음 엔터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두 번째 인자. 네,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름이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자가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뒤에서부터 볼게요. 뒤에서 얘는 컬럼은 스모커로 해주세요. 컬럼 여기를 스모커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데이하고 타임하고 데이로 해주세요. 여기 데이하고 타임, 여기 행의 인덱스는 이걸로, 컬럼은 열의 인덱스는 이걸로 이렇게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값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 값은 TPTC하고 사이즈를 내가 값으로 해달라는 거야. 2개를 값으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 값들은 뭐냐면 이 사이즈의 디폴트는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룹 결국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타임은 디너고 데이는 프라이데이인데 그 금연석 있는 아이의 사이즈의 평균이 2.0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3개인데 요거는 인덱스를 기준, 요거는 컬럼의 기준, 요거는 값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리스트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원래 리스트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하나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기본이겠죠. 네. 인덱스도 리스트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하나만.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면 그냥 그룹 바이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간단한 옵션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네, 이거 그룹 바이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편합니다. 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다 똑같습니다. 위에고 다 똑같은데 마진만 true로 줬어요. 마진을 true로 주면 뭘 주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합계를 줍니다. 가로축 이 라인의 합계를 all 이쪽에 써주고요. 이 라인의 합계를 이쪽에 써줍니다. 세로로도 이 세로로 쭉 한 합계를 이쪽에 써주고요. 요 세로 합계. 그래서 양쪽 끝에 all이라는 게 생기면서 각각 가로 세로의 합계를 써줍니다. 합계. 네, 그래서 마진 true 하면 네, 합계를 써주는 요것만 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이번에는 좀 TPTC라고 하나를 간단하게 하나만 썼네요. 아까는 사이즈하고 TPC 2개 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걸 보여주려고 일단 데이터는 하나만 썼어요. 인덱스는 타임하고 스모커 그대로. 그다음에 컬럼은 데이를 썼어요. 컬럼은 데이를 썼어요.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랭 개수를 구해달라는 개수 마진 true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수겠죠. 개수. 네. 이런 식으로 어그리게이션 펑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요거는 데이터의 이름이고 요거는 컬럼과 인덱스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쓰는 방법은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 하나 더 보면 결측치도 채울 수 있습니다. 결측치. 나머지 다 똑같죠. TPC를 돌려주세요. 기준은 인덱스, 행의 기준은 타임 사이즈 스모커. 요번에 하나 더 넣었네요.
3개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컬럼은 데이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평균 구해주세요. 평균. 근데 만약에 결칙치가 있다면 0으로 채워주세요. 요런 데 결칙치 있죠, 지금. 요런 데. 그래서 결칙치가 있다면 0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한 이유가 인덱스를 3개로 분류를 해서 그래요. 디너 타임에 사이즈 1, 이거 그 테이블의 손님 수였던가 그렇죠? 네. 손님 수 별로, 그 다음에 스모커, 금연석이냐, 흡연석이냐. 이렇게 각각 한 줄이 다 한 그룹입니다. 한 줄이 한 그룹. 그리고 그 컬럼에는 데이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값은 평균값. 자, 그럼 이거는 뭐의 평균값이죠? TPTC의 평균값이죠.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데이터니까.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가 나오고 행의 기준이 나오고 열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펑션 뭘 쓸지, 집계 함수가 나오고 fill value, margin true 이런 거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데이터, 인덱스, 컬럼 이 3개가 중요하구나. 어그리게이션 펑션까지 이렇게 4개를 세트로 알고 있으면 다양한 그 그룹바에서 집계하는 거를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룹바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크로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텝. 이 크로스텝은 이 실제 사용법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뭐 샘플은 이게 숫자인 것 같고요. 이거는 미국이냐 일본이냐 지금 그거죠. 그 다음에 얘가 보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이런 거 같죠 지금. 네. 이런 걸 가지고 크로스텝을 해볼게요. 데이터는 이거의 국가를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데이터 왼손 오른손 그리고 마진 true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뭐 해주는지 먼저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행열이 있습니다. 행은 뭐냐면 국가 그 다음에 열은 left, right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각각의 개수를 센 거예요. 개수. 일본의 left는 2 일본의 right는 3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센 겁니다. 지금 개수를. 그리고 마진 true로 했으니까 이거는 2 더하기 3에서 5 1 더하기 4에서 5 이쪽으로 2 더하기 1에서 3 더하기 4에서 7 그래서 양쪽 합계가 10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 0인데 0으로 맞힌 게 몇 개야 1인데 1로 맞힌 게 몇 개야 뭐 이런 걸 따지는 걸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머신러닝에서 요런 표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 컨피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그 컨피전 매트릭스를 판다스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크로스텝으로 구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크로스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크로스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준 거를 기준으로 가로와 세로를 맞춰놓고 개수를 세주는 애예요. 개수를. 근데 우리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컨피전 매트릭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요 테이블을 많이 씁니다. 근데 판다스로 컨피전 매트릭스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크로스텝으로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이 PD.크로스텝은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결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얘는 보면 요거는 그냥 행도 둘 중에 하나, 열도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우리 팁스 가지고 타임하고 데이를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팁스에 스모커 가지고 했고 그러면 왼쪽에 행 쪽에 보면 타임과 데이가 있죠. 타임과 데이가 있습니다. 디너 그룹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쪽에 보면 스모커, 노와 예스가 있죠. 우리 피벗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어그리게이션 펑션이 아니라 무조건 개수가 들어온다. 이것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진 true는 요 옆에 좀 복잡하니까 마진 true 한번 빼고 볼까요? 마진 true는 빼고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피벗 테이블하고 그룹핑 왼쪽에 행의 그룹핑, 오른쪽에 열의 그룹핑을 해주고
원래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주는 거에 따라서 평균값이라든가 이런 집계값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무조건 개수. 무조건 개수를 세주는 건데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컨퓨전 매트릭스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알아서 좀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그룹 바이를 배웠었는데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만약에 그룹핑을 하고 집계를 한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이 피벗 테이블로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건 다 피벗 테이블로 해결이 되고 피벗 테이블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팁스를 데이터 프레임을 피벗 테이블 해주세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한 옵션이라고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처리할 데이터, 그 다음에 행의 기준, 그 다음에 열의 기준, 그 다음에 집계할 어그리게이션 펑션 요 네 개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룹 바이를 복잡하게 안 써도 웬만한 건 다 그룹핑하고 집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롱 데이터를 와이드 데이터를 롱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그 집계가 아니고 그냥 펼치거나 접거나 이럴 때는 피벗과 멜트를 쓰시면 되고요. 집계를 쓰실 때는 피벗 테이블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그룹 연산이 이렇게 메소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개념이 좀 복잡해서 쓰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팁스 테이블이 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이렇게도 잡아봤다 저렇게도 잡아봤다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룹핑하는 방법 우리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그룹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연습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